327페이지. 그렇죠. 파드가 말았어요. 오늘은 요 개념도 할 차례죠. GDI 우리가 자 자, G라는 개념 좀 보겠습니다. G라는 개념은 GDP 플러스 순수취 요소소득 플러스 자 교육 조건 좀 깁니다, 그죠?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손익이란 말은 손해가 생겨날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조건이라는 게 이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이 많으니까 교육 조건이 이거였죠. 우리가 수출을 하나 했을 때 수입을 어느 정도 하는가 그게 교육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X를 하나 수출합니다. 하고요. Y를 근데 한 개 수입할 때 하나를 수입합니다. 요런 경우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X 하나 수출하고 그 수출 대가를 통해서 Y 하나를 수입하는 경우랑 요게 우리 요게 교육 조건이죠. 보통 1대1 요 교육 조건이에요.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다. 그런데 요게 교육 조건의 변화란 말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보통 이게 개선 그리고 악화 이런 거죠. 교육 조건은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 교육 조건이 이제 바뀌면서는 우리 이미 이제 공부한 분은 알겠지만은 환율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환율, 그지? 이 교육 조건에 근데 X 하나 수출하고 오늘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우리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환율이 급락한단 말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세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여러분 우리 외환 공부하시면 알겠죠? 우리나라의 이 환율 우리나라의 통화치가 세진단 말은 왜 그걸 걱정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수출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치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 우리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급락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보니까 확 급락했다가 지금 좀 올려놨어요. 지금 약간 올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환율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그래서요, 한 개 수출하고 한 개 수입하다가 한 개 수출하고 두 개를 받을 수 있죠. 또는 한 개를 수출하고 Y를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우리가 보통 개선된 경우고, 요게 이제 악화된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교육 조건이 이렇게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하다가 개선되면은 지금 원래 한 개를 수출하고 이전에는 여기 하나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더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매력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한 개 수출하고 우리 한 개 수출했어요. 그 수출 우리가 돈을 받았겠지. 그지? 그 돈을 가지고 YJ를 한 개 구매할 수 있느냐 두 개 구매할 수 있느냐 0.5밖에 못 구매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구매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매력과 관련되는데 이건 결과되면 우리가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GDI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소득이죠. 국민소득이죠. 그죠? 국민소득이라고 번역하잖아. 국민소득입니다. 저 국민소득의 개념이 뭐냐? 소득의 개념은 구매력의 개념, 구매력. 그래서 이 교육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의 그를 감안해 줬단 말은 이거를 수출했을 때 어떤 경우이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래되는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 이런 건 나빠지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구매력과 관련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더한 게 요게 GNI입니다. 여기 GNI 개념이에요. 그래서 GNI라는 말은 항상 요게 전제되어 있어요. 구매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 구매력이 이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 뭐예요?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죠?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합니다. 한 해 동안 자동차 한 대 생산해서 그러면 GDP는 변함이 없죠. 그죠? GDP는 자동차가 2017년도 때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딱 생산했어요. 그럼 자동차 한 대 생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수출했어요. 수출했는데 여기 X를 보여? X라고 해서 자동차 S예요. 한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 결과 근데 미국에서 이게 뭐랄까요? 컴퓨터랄까요? 컴퓨터를 한 대 수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교육 조건이 좋아졌어요. 한 대 수출하고 2대를 수입하게 됐네. 그죠?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8년 볼까? 2017년도는 자동차 한 대 생산하고 수출했더니 컴퓨터 한 대 수입해 왔습니다. 2018년도도 똑같이 자동차 한 대밖에 생산 못했어요. 그럼 2017년이나 2018년이나 GDP는 똑같이, 그지? 똑같아요. 근데 2018년도 때는 교육 조건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소득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구매력이 좋아졌지, 그지? 어떻게 한다고? 얘가. 그래서 우리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은 GNI는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2019년도 때 똑같이 자동차 한 대 생산했습니다. GDP는 똑같아요. 3년 내내 똑같습니다. 근데 교육 조건이 악화된 거야. 이래 됐다, 그지? 그럼 어떻게 우리 구매력, 우리 국민 소득 자체, 구매력 자체는 줄어들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됩니다. 결론 이거야.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은 GNI는 어떻게 한다고? 커지고, 교육 조건이 나빠지면은 국민 소득은 감소한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한 거 볼까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에 보세요. 자,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제일 233, 227페이지에. 그러면은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은 국민 소득은, 즉 GNI는 그만큼 감소된다. 이걸 여러분 개선되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개선되면 어떻다고? 개선되면은 구매력이 좋아지고 그만큼 GNI가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약간 어렵게 들어가 좀 깊숙한 내용이지만은 한번 좀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자, 뒤에 이제 328페이지에 GDP, 이제 명목 GDP 실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번에 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여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처음 하시면 이해 못해도 관계없고요. 두세 번 하신 분들은 여기 딱 이해돼야 돼. 혹시 이해 안 되면 그건 여러분 지금 이러면 그 기초적인 복습이 덜 되다는 거야. 두세 번 했으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자, 요거보다 사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개념은 이거죠. 328페이지 명목 GDP 실지표.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거는 뭐 굳이 그 출제 비중을 따지면은 앞에 GNI 개념이 이게 5라면은 얘는 100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명목 실지표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우리가 5년도 때 2015년도의 GDP를 계산하겠습니다. 즉 달리면은 우리가 개념상 2015년도 GDP란 것은 2015년도 때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2대 생산했어요. 2대 생산, 자동차 2대 생산했습니다. 근데 대당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뭐 1000만 할까요?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거는 2000만 원이죠. 요렇게 요게 자동차 2개 이게 2015년도 그죠? 15년도 생산량에다가 15년도 가격을 곱해줬다는 거죠. 15년도 생산량 2대에다가 15년도 가격을 곱해줬더니 요게 15년도의 말 그대로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 말은 그 해의 생산량을 그 해의 가격으로 곱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면 이거죠. 2016년도라면은 그러면은 2016년도의 가격 생산량에다가 2016년도의 가격을 곱해주면은 이게 2016년도의 명목 GDP가 되겠죠. 그러니까 명목이란 말은 그냥 특별한 그냥 그 해의 가격을 곱해줬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GDP는 다 명목 GDP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게요 4천이 나왔어요. 문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명목 GDP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2천에서 지금 4천 됐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GDP란 것은 우리 번역상 국내 총생산이야, 그죠? 국내 총생산이야. 즉 그럼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생산 어떤 양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게 GDP인데. 과연 이거 자체는 우리의 생산 능력과 관련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천이 4천으로 바뀌었어요. 즉,
2015년도 가격 생산량에다가 요걸 곱해줬더니 2000 됐는데 2016년 생산량에다가 얘를 곱해줬더니 얘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산 능력 자체가 2배로 좋아졌을까? 과연 그렇게 증가됐을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이럴 수 있잖아. 2016년도 때도 자동차를 2대 생산밖에 못했는데 가격이 대당 2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요래는 어쩌 그죠? 결국 뭡니까? 이거는 물가만 2배로 뛴 경우지 생산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이거 우리가 그래서 GDP가 증가했다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런 살림살이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말 못하겠죠? 못해요. 오히려 안 좋아진 거죠. 왜요? 생산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이 결정되는데 분배가 결정되는데 문제 물가가 2배 뛰었단 말은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죠? 물가가 2배 뛰는 것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명목 GDP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건데 맹점이 뭐냐? 명목 GDP가 커졌다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물가가 2배 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는 어떤 만약에 일종의 생산 능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 착시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걸 곱하기 요걸 해주는 거죠. 2천 오겠죠? 그죠? 요렇게 곱해준 게 뭐라고요? 실질 GDP입니다. 이 실질 GDP를 계산했더니 가격은 딱 묶어놨어. 가격은 2015년 딱 묶어놨어. 이걸 왜 기준연도입니다. 근데 기준연도로 딱 묶어놓고 가격은 무조건 채로 곱해주고요. 2016년도의 그 GDP를 실질 GDP를 계산했더니, 달리 말하면 생산량은 2016년도 했다. 그죠? 요게 여러분, 요게 4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4대를 생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가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하냐?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이 진짜 커졌다. 이거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왜? 이 실질 GDP 개념 안에는, 이 수치 안에는 뭐를 무시하고 있는 거니까 물가 변동을 무시하고 있다. 그죠? 왜?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따질 때는 항상 실질 GDP라는 개념을 반드시 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실질 GDP는 말로죠. 실질 GDP는 불변 가격이란 말은 이게 뭔가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요거를 기준이고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 연도예요.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란 말로고요. 가격은 기준도 묶어놓고 생산량만 바꿔 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실질 GDP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실질 GDP는 거기 이러면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014년도의 실질 GDP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생산량은 무조건 2014년도. 근데 가격은 기준연도 가격.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실질 GDP는 뭘 판단할 때요? 경제 성장을 따질 때는 꼭 이걸 씁니다. 실제 경제가 성장했느냐? 경제가 성장했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로 더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한 거죠. 그죠? 자, 됐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이 실질 GDP 계산은 굉장히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 GDP를 계산하라. 오른쪽에 329페이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데이터를 주고 나서 실질 GDP 계산하라고 꼭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약방이 감춰야. 이런 거를 풀 때 여러분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막 기계에서 풀어야 돼요. 그냥 그죠? 밥 먹듯이 풀어야 돼, 이제. 자, 아래쪽에 4번에 실질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GDP 디플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뭐분의 뭐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이건 나중에 이제 별도 또 공부하니까 그때 일단 개념만 잡으시고 꼭 암기하세요. 뭐분의 뭐라고요? 실질분의 명목이에요. 실질분의 명목입니다. 꼭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됐고요. 뒤에 보시면은 330페이지 한계 한번 볼까요? 한계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합했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GDP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자가소리죠.
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뭐 맛있는 요리를 해 먹었다. 아무리 요리를 많이 해 먹어도 GDP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니면 마약 같은 거. 마약을 아무리 해도 하더라도 마약은 우리가 시장 거래 품목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포함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포함한다. 두 번, 2번이에요. 여가는 포함 안 돼. 이게 GDP 개념은 생산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생산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여러분 뭐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GDP가 1,800조 원 정도 돼요. 1,800조 원,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800조 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만큼 생산했다는 이야기지 우리 국민이 얼만큼 여가 생활을 즐겼다 그거 아무 관계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환경 오염 이런 거는 다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이런 게 이런 외부 비경제 같은 거잖아요. 외부 비경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우리가 무시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죠. 오케이, 끝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측정해서 일관성이 아까 말했습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뭐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행위와 이분이 뭐 이렇게 식당을 한다. 식당 운영자로서의 그게 이렇게 다른 주부로서 자기 아이들에게 밥 해주는 거는 GDP와 관계없어.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식당 운영자 사장으로서 손님에 제공해주면 그 GDP에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똑같은 노동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까지. 이 정도는 어떤 뭐 시험에 잘 노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C급 정도는 뭐 뜨문 뭐 안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많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자, 332페이지 국민성지 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 실GDP 진짜 중요해. GDP 디플레이트 진짜 중요해요. 나와요. 나와. 여러분은 나온다 그래야 중요한 줄 알지, 그지? 아, 진짜 나와. 자, 보겠습니다. 자, 국민 경제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요거는 이거죠. 자, 만들어요. 생산. 자, 생산했으니까 나눠야 되겠지. 분배했으니까 써야 되겠죠. 지출.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나 분배의 측면에서 측정한 값이나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그 수치가 같아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생산을 1,000 정도 했다 그러면은 분배도 딱 1,000만 거. 생산 자체를 1,000원어치 생산했으면은 나눠 갖는 것도 1,000원어치 나눠 가지겠죠. 생산을 1,000원밖에 안 했는데 1,500원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1,000원만큼 나눴으면은 쓰는 것도 1,000원만큼 쓰겠죠. 그래서 이 분배의 몫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임금, 지대, 뭐 이자, 이윤 이런 몫으로 그죠. 우리가 이었던 그 생산을 1,000원어치만큼 했다 그러면은 그 1,000원만큼 생산함의 기여도에 따라서 노동은 임금으로서 이만큼 일종의 뭐 기여도에 따라 그지. 그다음에 지대로서 토지 지대로서 이만큼,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 일정만큼 이윤으로 다 나눠서 근데 뭐 임금이 한 300원 가져가고 지대가 300원 가져가고 뭐 100원 가져간다면은 600원, 700원, 300원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 가진 이게 너무나 당연하겠지, 그지? 그러면 받으니까 쓰겠죠. 쓰는 모습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 미시경제 미시 파트 할 때는 그냥 수요란 말 쓰는데 지금은 그 수요란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체들이 어떤 물건을 쓰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첫 번째요.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 소비 목적으로 쓴다. 소비 목적으로 씁니다. 소비 목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투자 목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지. 요거는 여러분 우리 소비의 주체 누굽니까? 가게예요. 가게가 소비합니다. 투자의 주체 누굽니까? 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비나 투자를 하는 또 하나가 정부야. 정부는 그냥 정부 지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간에 요 세 가지는 우리 국내에서 소진되는 거죠. 그죠? 수출 빼기 수입. 자, 요렇게 지출 항목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가게가 소비하는 거, 기업이 투자하는 거, 정부가 쓰는 거, 수출한다, 그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자동차를 예컨대 자동차를 4대 생산했어요. 4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4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자동차 4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지출 측면에서 구성했느냐? 일단 저 4대 자동차 중에서 어떤 아빠가 자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동차 한 대 주말용으로서 그지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그 행위는 똑같은 구매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 소비 행위죠. 1천. 또 그 중에서 세대가 한 대 팔렸다, 그지? 세대가 남았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한 대를 어떤 기업이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샀어요. 또는 그 재고 운반용으로 샀습니다. 그럼 그 행위는 뭐냐? 투자예요. 또 한 대는 그 중에 또 한 대, 4대, 이제 2대 나와서 또 한 대는요, 정부가 공무원들 출퇴근용으로 샀어요. 그거는 정부 지출이에요. 한 대는 미국에서 사갔어요. 딱 4천이잖아요, 그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안 팔릴 수도 있잖아. 4대를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팔린다 그랬잖아, 그죠? 4대가 일단 다 나간 게 그죠? 안 팔릴 수가 있다. 한 대만 팔렸어요. 그 4대 중에서 한 대만 팔렸습니다. 3대가 안 팔렸어요. 그럼 뭐야? 얘는 4천인데 1,000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요걸 정례 중에 하나만 익히겠습니다. 국민계정상으로는 이게 항상 이게 항등식입니다. 이거는요, 이 삼면등가 이 원칙은 이 3가지 측면에서 등가라는 이 말은 예외가 없어요. 이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말은 항상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이거 4천인데 1,000밖에 안 되죠. 한 대가 안 팔렸어요. 한 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민계정에서는 안 팔린 거, 재고, 그걸 투자로 봅니다. 3천. 이거 4천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재고 증가는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 국민계정상에서는 투자로 본다는 까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포 들어갑시다. 자, 3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삼면등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생산, 분배, 지출 이 3가지 측면에서 수치가 항상 같게 나온다, 그죠? 같게 나와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거시 경제 사용은 투자의 개념을 좀 봐요. 투자의 개념입니다. 좀 전에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뭘 유심히 보느냐? 재고를 봐요. 재고 증가를 우리가 뭐로 인식한다고요? 투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그러니까 기억에 그 투자의 개념은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사고 이런 게 투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게 투자예요. 설비 구입, 그죠? 설비 구입 그런 거. 두 번째는 재고 증가, 신축 주택 구입 이런 걸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재고 증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아직 요거는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재고가 팔렸어요. 여러분 요즘 여기다가 자동차를 4대를 만들었어요. 4대 만들었는데 한 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 재고를 이제 재고가 이게 투자로서 3천 들어가겠죠. 요게 여러분 2016년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생산은 4대 했는데 한 대밖에 안 팔렸고 3대는 기업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2017년도 때 이게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2016년 때는 그냥 우리가 자동차 한 대도 안 만들었어요. GDP가 이게 생산이 제로입니다. 제로원이에요. 빵원이에요. 빵원. 근데 이 지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서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살기가 좀 괜찮아져 가지고 서로 주말에 놀러 가기 시작해요. 그럼 주말 이거 차량을 또 구입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세대가 다 팔렸어요. 소비, 그죠? 그럼 세대가 다 팔렸으니까, 그죠? 3천, 그죠? 소비가 3천이죠, 그죠? 소비가 플러스 3천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 대신 이 자동차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 재고에서 끌고 나서 그죠? 재고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천. 소비 플러스 3천, 재고 마이너스 3천. 더하기 3천 마이너스 3천 얼마입니까? 빵. 양 일치하죠? 빵빵 일치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가 팔리면은 재고가 팔렸을 때 요 지출이죠, 지출. 재고가 팔리면은 지출 전체의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재고가 줄어든 만큼, 그죠? 또는 소비가 증가한 만큼 재고가 줄어들죠. 이거는 더하기 빼기 제로.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게 이제 위에 그 33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4번 수입품과 관련된 행동 그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래 되는 거지. 요거는 여러분 2013년도에는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천만 원짜리가 팔렸는데 그게 작년도 재고가 팔린 거야. 그래서 투자가 마이너스 5천. 화살표 뭐가 없습니까? 전체 지출액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그까지 기억하시고. 근데 요 밑에 4번 이 수입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야기죠. 봅시다. 오케이, 우리 2016년도에 여러분 자동차 4대 만들었어요. 2016년 자동차 4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케이,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그래, 소비가 세대하고요. 뭐 이게 뭐 이렇게 기업이 그 자기 투자 목적으로 자동차를 세대 사갔습니다. 어쨌든 요게 1000이고 이거 3000이니까 4000 다 정리됐죠, 그죠? 그래서 딱 맞아요. 4대 생산했고. 한 대는 우리 가게가 가져갔고 사갔고 세 대는 기업이 뭐 화물용으로 사갔다는 얘기죠, 그죠? 딱 맞아요. 근데 일단 우리 소비 우리 주변에 보는 소비 대상에는 외제차 많죠. 근데 요 자동차 한 대랑 요는 우리 우리들 말하면 국산품이죠, 그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 그지? 국산품입니다. 근데 우리 수입차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수입차를 근데 수입차 한 대가 1억이라 그러면은 여기 1억이야, 1억, 그죠? 그럼 이런 소비 금액이 1000이 아니고 1억 1000이잖아, 그죠? 소비만 해도 1억 1000이고 1억 이것도 하면 1억 4천이네. 이거 좀 4천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뭐가 있습니까? 수입 앞에 여러분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 그죠? 수입을 얼마 했다고요? 1억치, 그죠? 그렇다고 요 1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제거되겠지.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1억 천이 아니고 그냥 4천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우리가 수입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1억이 아니고 우리가 100억치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수입품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지출 국민소득이 100억 4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100억을 빼버리죠, 그지? 그래서 다 제거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출 국민소득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여전히 4천이야. 아무리 수입을 많이 해서 소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출 국민소득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제로. 그래서 그게 잘 놉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지출은 소비, 투자, 정무출 플러스 순수출인데 순수출이란 말이 뭡니까? 수출의 수입을 뺐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기억에 왜 수입을 빼느냐? GDP 개념이 아까 뭐였다고요? 이거는 우리 일종의 국산품이란 거죠. 수입품은 우리 GDP 영역이 안 들어오니까 빼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세요. 2013년도 지출이 400입니다. 근데 소비 100, 투자 100, 정무출 100, 수출 100이야. 그럼 요것만 해도 4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소비의 대상에 수입품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45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끝에 뭐 했습니까? 마이너스 50 제거했다는 거지. 다시. 그 오른쪽 화살표는 뭐 나왔습니까? 전체 지출액 자체는 변함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마지막 밑에 니은에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은 요거죠? 지금 요게 순수출이지. 요게 순수출이라는 거죠. 요게 순수출이야. 요게 순수출이죠, 그죠?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근데 수출을 100을 하고 수입을 50 했어요. 그러면 순수출은 얼마입니까? 50이잖아요, 그죠? 50이지, 그지? 근데 수출은 100 그대로인데 수입을 50이 아니고 70을 증가했습니다. 그럼 순수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증가하면은 수출은, 이것도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하죠. 이런 지문 놓으면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그죠? 수입이 증가하면은 순수출은 당연히 감소한다. 수출이 증가하면은 순수출 당연히 증가하지. 문제는 그게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수입이 증가하면은 순수출은 감소한다. 꼭 기억하세요. 독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여러분 확인학습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 2번 굵은 것이 2번이에요. 4번, 5번, 6번 볼까요? 자, 일단 4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산 포도주 한 병을 수입했어요. 자, 수입이 증가했으니까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순수출은 줄어든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했으니까 소비는 증가한다. 맞아, 맞는 문장이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재고품을 팔았어요. 그럼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겠지? 오케이. 6번에 재고품을 팔면은, 그죠?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적겠죠. 이거 자리만 바꾼다, 그죠?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증가해요. 자리만 바꾼다. 전체 지출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겨서 성장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제성장이나 경제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TV 같은 틀면은 뭐 주구장창 흐르는 날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하죠.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다가 2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경제가 성장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실질 GDP가 커지는 것을 경제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GDP? 실 GDP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경제 성장 의미는 그건 해놨고요. 또 밑에 성장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 그러면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 실질 GDP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2014년도 성장률을 하라 그러면은 항상 전년 대비입니다. 그죠? 그 분모가 뭐라고? 2014. 분의 2014에서 2013을 빼면은 그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입니다. 꼭 뭐 이게 우리 경제 첫날할 때 변화율이죠. 이게 일종의 변화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율입니다. 물가 상승률, 뭐 경제 성장률 다 변화율이죠. 그 중에 대표적이더라. 양가로 3번 넣기 하세요.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더라. 요거는 명목과 실질이 그냥 관계시니까, 그죠? 이거 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이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이 관계식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성장률 한번 봅시다. 1인당 성장률도 이것도 변화율이지, 그지?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인당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냐? 꼭 기억하세요. 1인당 실질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빼기 뭐? 인구 증가예요. 1인당 실질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빼기 뭐? 인구 증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1인당 성장률이 우리 변화율이죠. 자, 변화율과 규모익 우리가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선언할 때 공부했습니다. 1인당 성장률도 변화율이죠, 그죠? 자, 변화율이 양의 값이에요. 규모는 어떻다고? 1인당 성장률 뒤에 있는 규모는 뭡니까? 1인당 GDP, 그지?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성장률, 그죠? 이거는 변화율이고, 그 뒷면에는 1인당 GDP가 깔려있다, 그죠? 그래서 1인당 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지면은 1인당 GDP는 계속 커진다. 요게 제로면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얘가 마이너스면은, 이거는 우리가 변화율 관계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게 답니다. 자, 오른쪽 OX 한번 볼까요?
자, 6번. 요거 맞는 거 맞죠? 요 관계식 맞습니다. 7번. 여러분 2014년도의 실질 GDP니까 생산량은 무조건 몇 년도예요? 2014년도죠. 가격은 고정시켜 놓고 그죠? 이게 만약 2017년도 실질 GDP 같으면 생산량은 몇 년도요? 2017년도. 물가는 그냥 기준연도 물가 그죠? 자, 11번. 뭐분의 뭐? 실질분의 명목입니다. 오케이. 12번.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은 구매력이 감소되어서 구매력이 감소되면 내 구매력이 감소된다 그죠?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국민 소득은 줄어든다. 14번 볼까요? 변함이 없다. 16번 볼까요? 앞에는 증가, 뒤에는 감소. 오케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넘겨서 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또 우리가 그 총수 지금까지는 보자. 요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위치를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2월 아까 며칠 날 시험이 16일 접수 전에 뭐 하는 대부분 다 하셨죠, 그죠? 꼭 지금 잘 보시고요.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겠지, 그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미리 하는 게요. 잘 보시고. 어제 수능이 어제 보기로 했나?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이 어제였지, 그지? 그 글을 어떻게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아까 내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건물이 한참 이게 흔들어져 내가 근데 순간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그래서 내가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완전히 달랐더라고. 어제 진짜 수능 시험 보다가 그는 큰일 날 뻔했다 그제. 그나마 진짜 불행 중 다행이게 하루 일찍 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불행 중 다행이지. 그럼 어제 시험 보는데 그랬으면 진짜 전국적으로 다시 재시험 치러야 되고. 그래. 완전 그 공평성을 그죠. 애들 민감한데. 하여튼 자,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일단 시험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컨디션 좀 잘 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절대로 안 되고 그지. 감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면 건강도 있잖아.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빵꾸 나면 떨어지잖아 그지. 건강도 안 챙기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평소에 안 먹던 거 절대 먹지 마. 내가 항상 하는 말이면 친구가 몸보신 시켰다. 몸보신은 시험 치고 나서 시켜달라 그러고요. 시험 전에는 절대 몸보신하면 안 돼. 그냥 먹던 거 그냥 먹어. 먹고. 화장실도 가는 시간에 다 가야 돼요. 그때. 자, 좀 보겠습니다. 밑에 지금 이거 하다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GDP가 있죠. GDP는 여러분 우리 거시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지표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데 이 거시경제 지표라는 것은 그 지표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게 딱 보면 지금 사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입니다. GDP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다시피 일반적으로는 한 해 동안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최종 재화의 총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 1,800조 거죠. 1,800조, 우리가 한 1,800조 원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그죠? 만들어냈어요. 열심히 일했죠, 그죠? 진짜 열심히 일해서 그냥 목숨 걸고 일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다음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요 GDP 자체는 언제 측정하느냐? 요거는 보통 이게 사후 추계 방식이에요. 사후 추계입니다.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 근데 2017년 여기 2016년도로 가면은 요 2010년도의 GDP는 언제 측정하니까 요게 여러분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체니까 요때는 측정 못하죠. 항상 끝 다음에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통 봄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게 수치가 나옵니다. 사후적으로 추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걸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물가 인플레이션 같은 거 보는데 지금은 뭘 보면요. 요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이 GDP 자체를 개념을 좀 봤고요. 지금은 요 GDP가 생성돼 가는 그 과정을 수요와 공급의 틀에 집어넣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어묵입니다. 어묵이에요. 어묵입니다. 어묵이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 1,000원짜리 어묵이 근데 한 10개 거래된다 그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여러분 어묵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먹는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간단히 하겠는데 그래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총공급, 총수요. 그죠? 요거는 지금 어묵 가격이지만은 요거는 같은 피지만은 가격이라 말하죠. 이거를 우리가 물가라 말합니다. 물가. 왜냐면 전체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여기서 결정되는 요게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고 요게 해당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GDP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재화를 일단 전체 생산량이 그래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GDP 개념입니다. 우리 지금 요거는 뭐냐? 실제로 이제 해마다의 GDP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개념을 받고 지금은 요 GDP가 형성돼 가는 과정을 총수요, 총공의 요 것도 균형을 잡아가는 이걸 좀 보자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